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 미주달입니다. 예, 지금 왜 시장은 침체가 아니라고 할까요? 침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을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 상황은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블러 총재도 비슷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지금 블러 총재는 이미 침체 진입했는지 묻는 말에는 고용이 매우 강하며 지금 침체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말대로 침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를 보면 침체란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나이키 실적에서도 보았듯이 재고가 증가한 걸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요번에 월마트 실적을 보면 월마트 때는 인플레죠. 지금 순수익도 하향 조정했고요. 물가가 뛰어서 소비자도 지갑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보면 식품, 연료, 그 다음에 가격 상승세가 소비자들의 지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월마트는 의류에 추가 할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는 하반기에는 의류의 일반 상품들도 가격 인하와 관련된 더 많은 압박을 가해질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결국에 코로나 때 중앙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했고 제조업들은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하다 보니 재고를 많이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재고를 쌓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할인을 할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의 마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월마트처럼. 실적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경제 지표에서도 알 수 있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 주문량도 많이 감소했고 제조업 지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시장에서는 침체가 온 거나 마찬가지니 연준이 도와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FOMC 미팅이 있고 금리 발표가 있죠. 그럼 또 이럴 수도 있죠. 지금 금리가 0.75%로 확정이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파월의 기사 내용을 보시죠. 파월은 지금 연준이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는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전망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라고 표현해 줬죠. 그럼 기사 내용에서 보았듯이 지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바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국제 경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부터 보면 중국이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중국 중산층들이 부동산 불황에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죠. 블룸버그는 중국의 중산층 가운데 자산 가운데 70% 정도가 주택에 묶여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세로 중산층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든 것도 보면 지금 피터라는 사람도 지금 집에 가처분 소득의 90%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리라고 밝힌 IT 직원도 월급의 3분의 1이나 대출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해 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중채권 5개월째 순매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양은 미미해요. 그렇지만 이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디커플링이 되다 보면 자본 유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 내용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한 엔화가 약세면 토요타 같은 기업들은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수입 물가가 뛰는 현상이죠. 지금 엔화만 약세가 아니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른 통화들이 약세입니다. 그러면 수출에 토요타가 그렇게까지 크게 효과가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이 문제도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독일 채권물 금리는 미친 듯이 급락하고 있죠.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독일이 예?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유로화를. 예, 지금 유로화 차트를 보면 유로화는 계속 약세를 띠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금 채권 시장이라든지 환율 시장에서는 침체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요. 그러면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인플레는 침체가 없이는 잡을 수 없다입니다. 얕은 침체가 오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면 부자들은 지금 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렇게 주식을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 시간차를 두고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이만 마칠 거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